이제 지수의 확장 부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수가 뭘 얘기하는 거다? 어떻게 확장하는 거냐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듭제곱의 지수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수 A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자연수 N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제곱을 A의 N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A가 A가 미치고 그리고 N이 지수라고 합니다. 그죠? 이 지수에 대한 거를 확장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범위가 자연수잖아요. 이 자연수라는 것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실수, 그리고 여기에 유리수, 그리고 여기에 정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 지수의 범위를 이렇게 실수까지 확장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와,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확장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지수를 자연수에서부터 실수까지 확장을 한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 이 지수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 즉 사칙 연산을 하는 거. 기존의 지수의 그 법칙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의 법칙을 계속 우리가 이 지수를 자연수에서부터 실수까지 확장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이 녀석의 계산은 A의 M 플러스 N승이다. 요렇게 하는 것이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수인 M과 N이 정수, 유리수, 실수가 되더라도 이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막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자연수 범위 내에서의 지수 법칙, 여기에 대한 조건만 가지고 이게 다 성립이 될까요? 그거를 탐구했다. 그걸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배우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 어떤 것들을 그 과정에서 정의를 해야 되고, 조건을 달아야 되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이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자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수로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수로 확장이 되는 경우에서는 자연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더 더해지면 되냐면 0하고 음의 정수죠. 자, 그래서 0하고 음의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확장을 위해서 정의되는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A의 0승이 1이 된다 라는 거랑 A의 마이너스 N승 이꼴 A N분의 1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조건이 A가 0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N 자체는 이거는 자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성립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2번이에요. 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수의 법칙,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자연수 범위에서 사용했던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목적이 지수 법칙이 계속 유지되는 걸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이 A의 M 플러스 N승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M하고 N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느냐면, 그러면 정수 범위 확장이 될 수 있으면 M하고 N이 음의 정수거나 0이거나
뭐 양의 정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되겠죠. 그때도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해보냐면 이런 걸 해보죠. n을 0이라고 대입을 해도 성립이 돼야 되겠죠. 성립이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의 m승 곱하기 a의 0승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a의 m 더하기 0이 돼서 a의 m승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0이 돼버리고 나면 a 0의 값이 뭐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이게 성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제 조건을 가지는 게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가져요. 그러면 a의 m승 곱하기 a의 0승이 a의 m승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값인데 0이 아니니까 이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 1이 남을 겁니다. 여기에서 a의 0승이 1이 된다라는 거, 이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거는 이겁니다. 자, a의 마이너스 n승이 an승분의 1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요게 성립을 하는 걸 원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에는 a의 앞에서는 n 이퀄 0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a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m을 마이너스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을 마이너스 n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의 마이너스 n승 곱하기 a의 n승이 되고요. 이 녀석은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0이 되죠. 근데 a의 0승이 뭐라고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n승도 0이 아니고 a의 n승도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의 n승으로 양변을 나눠버리게 되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가 되냐면 a의 n승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2번 성질이 나와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기존의 지수법칙이 그대로 통용되는 걸 이 통용된다라는 것을 정수 범위에서 이게 통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의가 요 1번하고 2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 a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닐 때 a 0승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이다. 우리 요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수 범위로 지수 법칙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지수 법칙이 정수 범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정수 범위의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정수 범위의 지수 법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다 그대로 성립이 돼요. 이거 곱하면은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전 조건은 a가 0이 아니고요. 뒤쪽에 이제 b도 쓸 거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 들어갈 m하고 n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정수가 됩니다. 요건 정수가 돼요. m하고 n만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녀석은 a의 n승분의 a의 m인데 이렇게 분모로 가는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지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a의 m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승이 되기 때문에 a의 m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럼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a의 m승의 n승은 그대로 a의 mn승이 된다. 네 번째, a하고 b에 대해서 n승을 하면 이 지수가 분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a의 n승 그리고 b의 n승. 자, 됐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수 범위에서의 이 지수 법칙들이 전부 다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2의 2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2의 2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의 0승이 되고 1이 됩니다.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계산을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3의
3승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수 범위를 확장한 지수 법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리수 범위를 확장한다 지수를.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중간에 정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M하고 N이 여기에서 특히 이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게 정수 되는 겁니다. A는 실수예요.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1A의 N분의 M승은 자, N제곱근 A의 M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또 알 수 있는 게 이게 N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N분의 이렇게 됐을 때 N제곱근 A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녀석이 성립이 돼버리는, 요 녀석이 정의로 이제 되면 유리수 범위를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리수 범위로 지수를 확장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되면은 왜 요게 이제 확장이 가능하냐,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역시 목표는 지수 법칙이 성립되는 걸 원하는 거죠. 지수 법칙이 성립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수 법칙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그죠?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A하고 MN에 대한 조건이 전부 위에 있는 이걸 다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M이 N분의 M일 때도 값이 이렇게 분수꼴로 됐을 때, 이게 정수니까 분수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분수꼴이 됐을 때도 성립하는 거, 이게 성립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할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의 N분의 M승의 N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A의 N분의 M 곱하기 N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A의 M승이 돼요. M승이 되는데 보세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의 N분의 M승은 양수죠. A의 M승도 양수입니다. 그죠? 근데 A의 N분의 M승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N제곱 했을 때 A의 M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죠? A의 N분의 M승은 A의 M승의 N제곱근이죠. 양의 N제곱근입니다. 맞겠죠? 그럼 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녀석은 A의 N분의 M은 N제곱근 A의 M승. 여기 나온 이게 성립을 하죠. 즉 무슨 말이다? 우리가 어떤 분수꼴로 되어 있는 지수, 유리수의 지수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유리수 범위로 지수 법칙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정의가 있으면 유리수 범위로 지수 법칙이 확장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써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제 문자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유리수 범위를 확장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양수이고 그리고 B가 양수일 때 양수인 실수이고요. 그리고 PQ라고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 녀석은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가 되어버릴 경우에 앞에서 봤던 지수의 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A의 P승, A의 Q승은 A의 P 플러스 Q 이렇게 되고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이 지수 법칙들도 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립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이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3의 2분의 3승 여기 이 녀석에 대한 어떤 게 3분의 4승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계산 결과는 3의 2분의 3승 곱하기 3분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요거 2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답이 9가 나온다. 이렇게도 되고요. 3의 3분의
2승 그리고 나누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3의 3분의 2승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3분의 3이 되니까 즉 3이 되겠죠. 3의 1승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분수인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실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실수 범위로 확장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지금 고교 과정에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고 실수 범위까지 가능하다 정도로 이제 그냥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전달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성립하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그리고 X하고 Y가 실수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을 때 지수 법칙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수 법칙들이 전체적으로 다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써보면 1번 이게 성립을 하고요. 이렇게 4번 성질까지 전부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주목할 부분이 유리수 범위로 확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밑이 되는 A와 B, 밑이 되는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A의 유리수 범위일 때 n분의 m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n제곱근 A의 m승이 되죠. 이때 우리가 A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실수가 존재하려고 하면 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n이 짝수인 경우에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듭제곱근이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수 범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나온 함수들 다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실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n이 짝수다 홀수다이냐를 나눠 가지고 이 지수 법칙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지 하지 않고 항상 이 녀석이 실수가 되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n이 짝수든 홀수든 a가 양수가 돼버리면 밑이 양수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거듭제곱근이 그러니까 실수인 녀석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유리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밑이 양수인 조건이 붙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 이제 지수의 법칙이 계속 확장되고 이게 지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이 지수 법칙이 계속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수 범위일 때 예를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5의 루트 2승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루트 2승 그리고 뒤에 루트 2승인데요. 여기에 다시 뭐가 있을까요? 루트 2승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5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승이 되죠.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되면 요거 3번 성질에 따라서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5의 제곱이 되고 25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 법칙이 이제 지수가 무리수의 범위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확장해 본 이 지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기본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우리가 숫자가 밑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지수도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소인수 분해를 많이 사용해요. 소인수 분해를 사용해 가지고 소인수들의 이제 지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제 지수들의 그 덧셈, 곱셈 이 계산을 하는 거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사용해서 정리하기 분해 이용해서 식 정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9는 3의 제곱이고 54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 54는 54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2로 하면은 2는 4 그리고 2, 7, 24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3의 3승이 되죠. 2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54는. 그 다음에 12는 어떻게 나옵니까?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 녀석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3의 제곱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는 이거 어떻습니까? 2 곱하기 3의 3승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먼저 이런 지수가 이렇게 3의 2승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수가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의 3분의 4승 나누기 그 다음에 이 녀석 어떻게 나옵니까? 가로에 2의 3분의 1승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곱하기 2의 3분의 4승 곱하기 3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곱셈으로 바꿔 놓으면 지수가 마이너스 1로 붙겠죠.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쪽에 2의 3분의 4승 곱하기 3의 3분의 2승은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는 뭐냐면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모으면 됩니다. 그럼 2에 대해서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2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 3에 대해서는요 3의 3분의 4승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리고 3분의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2의 1승이 나오죠. 3분의 3이니까 이 경우는요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3분의 6이니까 2가 되고 이거 1 되죠. 그럼 이거 6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서인수분해 이용해 가지고 식 정리해 주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꼭 이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식을 많이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한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요물 처음부터 이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3분의 1승이 있고 여기 3분의 1승이 있고 여기 3분의 1승이 있죠. 3분의 1승으로 다 묶어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3분의 1승으로 묶어내버리면 여기 전체적으로 3분의 1승으로 묶어내면 남는 게 9의 제곱 나누기 54 곱하기 어떻습니까? 12의 제곱 하고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을 정리를 해주면 되죠.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여기에서 54분의 맞죠? 9의 제곱 곱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이 녀석의 3분의 1승이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좀 더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 다음과 같이 여기 지금 54는 9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약분이 되겠죠. 9를 약분하면 여기 9 하나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은 여기 12의 제곱이니까 12 곱하기 12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12를 6으로 하나 나누면은 2가 남을 거고 원래 12도 하나 남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버리면 요 녀석들 9 곱하기 12 곱하기 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3의 3승 곱하기 2의 3승이 나오고 이게 3분의 1승이가 마찬가지로 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아까 나왔던 지수를 다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나눠서 계산하는 식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식 정리하는 부분은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식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거듭제곱 근 표현하고 지수 법칙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듭제곱근
거듭 제곱근을 지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할 때 이제 또 풀이 기법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을 수 있죠. 루트 k 그리고 루트 k 이런 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 전체가 2분의 1승, 루트 전체, 이 바깥에 있는 루트 2분의 1승, 그리고 k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루트에 있는 거, 여기 루트니까 k의 2분의 1승.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큰 그림을 나타내 가지고 여기 곱하기 이렇게 지수로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k를 이 안쪽에 넣습니다. k를 이 안쪽에 넣어버리면 루트의 루트 이렇게 되고, 이 안쪽은 k가 루트 안에 들어갈수록 k 제곱이 되죠. 그러면 k 3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앞에 2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다? 어떻게 되는 거냐? 4 4제곱근 k 3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k의 4분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편한가? 즉, 이 루트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오는 게 더 편한가? 아니면 이 녀석을 이 거듭제곱근 수준에서, 요 레벨에서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단순화시켜요. 이걸. 거듭제곱근 자체를 단순화시킨 다음에 지수를 바꾸는 게 더 나은가? 라는 부분은 요거는 살짝 좀 취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수를 바로 바꾸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듭제곱근 선에서 좀 편하게 좀 다루기 쉽게 바꾸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지수를 바꿀 때,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지수가 나와 있는데 그 지수의 결과를 문자로 줘요. 어떤 지수의 거듭제곱의 결과를 문자로 주고 난 다음에 그 거듭제곱의 밑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그 숫자를 그 문자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의 3승을 P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3의 5승을 예를 들어서 Q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떤 거를 이제 이 PQ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6의 제곱, 이 녀석을 P하고 Q를 통해서 나타내 봐라, 이런 문제를 해요. 이게 6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2의 3승 그리고 P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6이라고 하는 녀석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3승 5승이기 때문에 2의 제곱 3의 제곱을 PQ로 나타내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2하고 3을 P하고 Q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대입해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똑같이 2의 3승에 여기에 3분의 1승을 해주고, 그리고 P에 또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3분의 1승 이렇게 해줍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의 3승에 3분의 1승이고 P의 3분의 1승. 이게 왜 같은가요? 같은 값이니까요. 등호가 성립되잖아요. 그럼 지수를 똑같이 해줘도 똑같은 지수성을 해주면 이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2가 될 것이고요. 맞죠?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는 우변은 P의 3분의 1승이 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3은 뭐가 됩니까? Q의 5분의 1승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같은 값이니까 같은 지수성을 하면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죠. P의 3분의 1승 곱하기 Q의 5분의 1승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녀석은 P의 3분의 2승 그리고 Q의 5분의 2승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읽을 겁니다. 그죠? 2의 3승이 P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2를 P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P로 표현하는 거, 이럴 때 아주 가뿐하게
이제는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분수인 지수를 써가지고 지수성을 해가지고 그냥 2의 3승인 부분을 P로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수로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는 3인데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3분의 1승으로. 여기는 5승인데 역수로 넘어가니까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5분의 1승으로 넘어간다. 역수로 넘어간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다항식에서 배웠던 이제 그 1학년 때 다항식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있죠. 그거랑 지수법칙이랑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x의 3분의 1승 그리고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근데 이 녀석을 3승을 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우리 곱셈 공식에 따라서 x 더하기 x의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3 곱하기 x의 3분의 1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x의 0승이 되고 이건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이 되고 이렇게 없어지고 난 다음 여기에 x의 3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의 3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대한 값을 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이 만약에 7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것도 7이죠? 뭘 할 수 있죠?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의 값을 알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수가 분수로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x는 x의 3분의 1승의 3승이 된다. 그죠? 그리고 x는 x의 2분의 1승의 몇 승이 된다고? 제곱이 된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알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다항식에서 여러 가지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이라든지 또 문제 푸는 기법을 여기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런 거 같이 결부해서 같이 엮어서 만든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의 x승이 16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6의 y승이 32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뭘 구하느냐 하면 이 녀석이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의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문제하고는 조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죠. 여기 y가 x분의 4, y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이 녀석, 이 x와 이 y를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지수로 넘길 때 어떻습니까? 역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합니까? 이제 그 방법을, 그걸 이제 힌트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7의 x승은 16인데 16이 2의 4승이죠. 그리고 136의 y승인데 32는 2의 5승입니다. 맞죠? 아, 이게 조건이 맞네요. 그러면 17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2의 x분의 4승. 자, 이 이유는 앞에서 했죠, 그죠? 136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2의 y분의 5승 이렇게 나오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빼기가 돼야 되네. 자, x분의 4와 y분의 5를 이 지수는 이게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지수에서 일반 숫자 밑에 밑이 있는 이 2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걸 하는 게 로그거든요. 로그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해야 돼. 그럼 지수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이 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이 같으니까 얘 나누기 얘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법칙상 x분의 4 빼기 y분의 5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누기를 해버리면 136분의 17은 어떻게 나옵니까? 2의 y분의 5승 2의 x분의 4승 이렇게 나누게 되고 지수법칙에 따라서 2의 x분의 4승 마이너스 y분의 5승이 나오니까 이제 요 녀석 17 나누기 136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보면 되네요. 근데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7 곱하기 8을 하면 136이 나오거든요. 이게 8분의 1이에요. 8분의 1은 어떻게 나옵니까? 2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죠. 자, 요 녀석이 2의 3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를 2의 3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역수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뭐와 같다고요? 요 녀석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는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